엔진은 심장인데 왜 심장이 되는 부분이 일본 제품이 들어가 있느냐, 우리나라는 기술이 딸려서 엔진을 못 만드는 것 아니냐, 그거에 대한 좀 팩트 체크를 좀 해드리려고 그래요. 안녕하십니까, 토이건설기의 박수덕입니다. 자, 오늘은 현대건설기의 미니 굴삭기 R17Z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작업장치랑 상부체, 하부체라든지 뭐 엔진룸이라든지 동작성 이런 것들을 좀 보기로 할 거고요. 제일 먼저 이 작업장치부터를 좀 보게 될 건데, 그 이전 모델이랑 뭐 형상이라든지 이게 크게 바뀐 거는 없고요. 좀 그 이전에서도 좀 아쉬웠던 이 버켓 부분을 보게 되면 아직도 저게 그 핀 타입의 투스가 아니라 저렇게 볼트로 장착되는 투스가 아직도 개선이 안 된 것이 보이고 있고요. 사실 저 방식이 좀 개선이 됐으면 좋을 것 같은데 아직까지는 뭐 개선이 안 되고 있고 저 방식으로 계속 지금 출시를 하고 있고요. 자, 지금 퀵클램프는 데모과가 장착이 되어 있고요. 지금 현대 R17Z 같은 경우는 사실 쓰면서 어떤 큰 이런 그 뭐 사용상의 어떤 불편함이나 내구성이나 이런 게 떨어지지는 않았었는데, 다만 지금 현대 그 R17Z의 그 퀵클램프가 이게 내폭이 좀 넓어요. 그 일반 국내 시판 중인 17 굴삭기들보다 내폭이 좀 넓게 되는데, 통상 이 버켓은 보면 내폭이라든지 핀경이라든지 핀강거리라든지 이런 거 3개만 맞으면 장착이 되게 돼 있는데, 호환성이라 그러나 그런 게 조금 떨어지는 건 사실이고 그렇습니다. 뭐 제가 그 데모 킥클램프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사실은 좀 이 미니 굴삭기 현대 R17Z를 제작 설계하는 과정에서 보면 뭐 암 실린더라든지 버켓 실린더, 붐 실린더까지 보면 이제 옥스배관도 되겠죠. 굉장히 어떤 그 깔끔하게 매립을 잘 해놨는데, 이 킥클램프를 장착하면서 이렇게 그 까만 배관이 그죠, 굉장히 좀 엉성하게 달린 게 이제 그 화면상으로도 보일 것 같은데, 이거는 사실 여전히 좀 개선이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조금 앞으로도 좀 뭐 현대 관계자분들이 보신다면 개선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좀 그런 생각이 들고 있고요. 저희도 이제 그 현대 17Z를 가지고 뭐 렌탈도 하고 이러는 거를 직접 해본 사람으로서 말씀을 드리면, 이 붐이라든지 암이라든지 어쨌든 현대 건설기가 역사가 좀 굉장히 짧은 회사가 아니니까 이런 구조적인 문제라든지 강도라든지 그런 거에서는 뭐 사실은 쓰면서 불편한 사항이 있었거나 그런 거는 못 느꼈었고요. 작업장치 중에서는 바뀐 곳이 하나, 좀 큰 곳이 하나 있는데, 그게 어떤 거냐면 지금 이 붐 실린더의 로드가 좀 직경이 좀 얇아졌습니다. 많이 대략 한 5cm인가 10cm, 그러니까 뭐 5mm인가 10mm 정도가 지금 요게 좀 직경이 좀 가늘어졌다 그러고요. 이게 좀 가늘어졌던 이유는 이제 국내 시판 중인 미니 굴삭기들 중에 이제 일부 기종들에서 어떤 충격을 받지 않고 그냥 힘을 쓰는 과정에서 로드가 좀 쉬는 것들이 몇 번 좀 나오기도 하고, 아마 아시는 분들은 아실 것 같아요. 그런데 그걸 좀 미연에 방지하려고 굉장히 좀 튼튼하게 굵게 썼다가, 이게 로드가 직경이 굵어지다 보니까 상하차를 하는 과정에서 그 잭업한다 그러죠. 그러니까 장비를 이렇게 들어 올려야 되는데, 들어 올리는 힘이 조금 약하다 보니까 요거를 조금 가늘게 해서 이렇게 그 잭업 기능을 좀 향상을 하기 위해서 조금 가늘게 바꾼 게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 암 실린더의 로드보다 붐 실린더의 로드가 조금 더 오히려 가늘게 되는, 조금 뭐 이렇게 보기에 이상한 부분들이 있기는 한데, 어쨌든 뭐 기능적으로 좀 좋아지려고 이렇게 개선을 한 거가 되니까 뭐 어쨌든 뭐 이 부분은 나빠 보이지 않고 괜찮습니다. 자, 이제 보시면 그 암 속도라든지 이런 것들이 조금 차이가 나는 게, 이쪽 라인이 이제 암 오므림이고 이쪽 라인이 암 펼침이에요. 근데 보면 호수 굵기가 두 개 다른 게 이렇게 보이실 거예요. 이게 저희가 이제 작업을 하는 중에 사실 제일 많이 쓰는 게 이 암인데, 이제 이렇게 호수 굵기를 다르게 해서 지금 암을 이렇게 오므리는 속도라든지 그런 거를 지금 잘 유량을 좀 많이 줘서 잘 세팅을 해 놓은 게 보이고 있습니다. 요게 이제 호수가 유량이 같게 되면 이 로드만큼의 그 안에서 이 용적률이라 그러나요? 그 부피가, 그러니까 면적이 작아지기 때문에, 이 호수가 두께 유량이 같다 그러면은 오므리는 속도는 느리게 되고 펼치는 속도는 빨라지게 되고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제 유량을 좀 이렇게 차등을 둠으로 인해서 그 암 인과 암 아웃 속도를 지금 같이 맞추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이게 절곡을 해서 그 뭐 레이저 커팅이라는 걸 해서 용접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그런 형상을 만들었었는데, 지금은 보면 이렇게 주물 형태로 이렇게 바뀐 것이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사실은 좀 진작 바꿨어야 되는 부분이기도 하죠. 상부체를 좀 살펴보게 될 건데, 상부체는 뭐 어떤 구조적인 변화나 뭐 색깔이라든지 이렇게 변한 거는 사실은 지금 없어 보이고요. 지금 다만 보면은 저쪽 캐노피 루프라 그러나요? 저게 기존에는 어떤 조금 말랑말랑한 플라스틱 재질에서 이중 구조로 갔던 것들이 지금 이제 강화 플라스틱 재질을 쓰면서 노란색으로 이렇게 단면으로, 그러니까 한 겹만 된 좀 그런 형태로 좀 바뀐 게 보이고 있고요. 개인적으로는 지난번 게 조금 모양도 그렇고 더 나았던 것 같은데, 뭐 또 좀 바꿨던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뭐 그런 것들이 보이고 있고요. 국내 시판 중인 굴삭기들이 아마 대부분들 보면 이렇게 요걸 이제 캐노피 기둥이라고 뭐 말해야 되겠네요. 이런 것들이 지금 뭐 3주씩, 그러니까 요게 3개거나 4개로 장착이 됐는데, 아직까지 현대 17Z 같은 경우는 보면
요게 이제 이주식이라 해서 두 개만 장착이 되어 있고요. 이 하판도 보게 되면 요렇게 돼서 그냥 장착이 아니라 이 하판 전체가 이렇게 가다 들러붙는 타입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사실은 좀 규정이 바뀌고 이러면서 요게 지금은 이주식으로 가려면 굉장히 강도가 좋아야 돼요. 그러니까 낙하물 시험이라든지 측면에서 오는 시험이라든지 뭐 그 다음에 뒤에서 뭐 받치는 시험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내구성을 견뎌야 되는데, 지금 이주식으로 하면서도 그 내구성을 견디게 설계가 되어 있는데, 여기 보면 요게 이제 이중 구조로 돼서 요게 지금 하나가 아니에요. 요게 굵기랑 요게 굵기가 다른데, 요게 하나가 아니라 요게 이중 구조로 덮어 씌워서 강도를 좀 높이면서 이주식으로 해놨습니다. 이 부분은 좀 굉장히 좋아 보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바뀐 것들이 요 소화기가, 지난번에는 조금 요 소화기를 붙잡는 마운트가 굉장히 좀 약하게 돼 있었는데, 지금은 요렇게 밑에 이렇게 뭐 덮개도 이렇게 두고요. 이렇게 되면서 좀 굉장히 강도 있게 요거는 지금 개선이 되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자, 이제 하부를 보게 되면 그 초기 모델들이 현대가 좀 하부에 문제가 조금 있었었죠. 그래서 지금 하부가 뭐 깨지거나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요즘 모델들은 이제 하부가 완전히 개선이 됐다고 하는데, 솔직히 개인적으로 봤을 땐 조금 더 어떤 뭐라 그럴까요? 강성이라 할까요? 강도라 그럴까요? 그런 것들이 조금 더 높아져서 보이기에 더 좋았으면 좋을 것 같은데, 지금도 보게 되면 그 뭐 철판이 옛날보다 좀 두꺼워지고 이런 그 보강이 된 자리가 군데군데 보이기는 하는데, 이게 사실은 뭐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것 같아요. 이게 그 높은 데다 들어서 크레인으로 올리기도 하고, 이렇게 어느 정도 약간 높이에서 이렇게 떨어지기도 하고, 이런 뭐 철거를 하다 보면 그런 현장을 많이 만나게 되는데, 한 1~2m 정도에서 낙하가 확 되더라도 충분히 좀 버틸 수 있게 그렇게 아예 설계를 좀 했으면 좋겠는데, 어쨌든 좀 뭐 개선을 했다고는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조금 좀 아쉽지 않나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국내 10년 중에 17 모델들이 보면 그 이제 주행 모터로 가는 주행 배관들이 밖으로 나와 있죠. 지금 보면 국내 시판 중인 모델들 중에서는 구보다 17이랑 현대 17만 이 배관이 안으로 매립이 되어 있는데, 어쨌든 뭐 철거라든지 이렇게 현장을 다니다 보면은 뭐 말가닥이라 해서 철근이 삐져 나오거나 뾰족한 뭐 그런 것들을 만날 수 있게 되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 보호된 거는 좀 굉장히 좋은 부분들이 있고요. 지금 이제 하부도 보게 되면 이 블레이드 실린더에 들어가는 그 유압 배관이 이렇게 중간부에 연결을 한 번씩 둬서 혹시라도 얘가 노출 중에 어디 걸려서 끊어지거나 하더라도 좀 갈기 쉽게 그런 것들은 보이고 있고, 요거는 조금 개인적으로 아쉬운데, 이게 지금 17급 쳐서 이 블레이드가 길지 않고 조금 짧은 게 더 좋기는 해요. 왜 그러냐면 어떤 코너를, 좁은 공간에도 코너를 돌거나 할 때 얘가 좀 상당히 걸리적거리거나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조금 좁으면 좋을 것 같긴 한데, 이게 그 개활지라든지 어떤 실내가 아니라 밖에서 쓰기에는 더 좋은 부분도 있기는 하지만, 조금 이게 좀 약간 이상할 정도로 좀 너무 길어서, 지금 그거는 뭐 이제 그 사용하시는 분이라든지 용도에 맞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 구매를 하시는데 좀 그거 좀 생각을 좀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자, 이제 엔진룸을 좀 한번 살펴보도록 할 거예요. 현대 17Z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지금 9보다 엔진이 들어가 있고요. 지금 보면 바뀐 점이 좀 하나 있는데, 옛날에는 키를 돌려서 이걸 눌러서 지금 엔진룸을 열게, 엔진 후드를 열게 되어 있던 거가, 지금은 키만 돌리면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키만 돌려서 잠기고 풀리게 뭐 저 누름 장치가 따로 있지 않게 되는데, 어쨌든 구조적으로 지난번 거에서 훨씬 좀 단순화가 됐고요. 이게 문이 위쪽으로 열리는 것 같으면은 이 도어 캐치가 조금 뭐 없어도 사실 무방해서 이게 뭐 크게 열릴 일이 없는데, 이게 옆으로 열리는 구조다 보니까 사실 도어 캐치가 혹시나 잘못해서 열리거나 그러면 얘가 좀 찌그러지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죠. 그런데 그 지난번에 그 옛날 초기 모델들이 도어 캐치가 굉장히 좀 좋은 거를 썼다고는 했었지만, 간혹가다 열려서 이게 부서지는 좀 현상이, 얘가 좀 찌그러지는 현상이 있었다 보니까 지금은 굉장히 단순하게, 잠기고 풀림을 굉장히 단순하게 해서 이렇게 했고요. 부품 값은 줄어드는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사용하기에는 더 좋아진 거가 확실히 개선된 것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약간의 그 변동은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크게 변한 건 없고요. 지금 요 엔진 후드가 열리는 것들이 이런 경첩 부위라든지, 옛날에 하나짜리에서 지금 이렇게 2개짜리로 조금 더 안정감 있게 변한 거라든지 뭐 이렇게 큰 것들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 이제 메인 스위치가 여기 달려 있는데, 그쵸. 17급에 이렇게 과하게 큰 메인 스위치 달린 장비가 있었나 싶네요. 뭐 어쨌든 이 부분은 이제 배터리를 메인을 끊었다 붙였다 하는 그런 메인 스위치가 되겠죠. 큰 게 달린 건 어쨌든 전기 쪽에서 이렇게 큰 게 달린 건 좋습니다. 그래서 조금 과하긴 하지만 아주 잘 써놨고요. 자, 이게 이제 국산 굴삭기죠. 국산 굴삭기고 지금 엔진은 9보다 엔진이 올라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많은 의문들이 좀 있으실 거예요. 왜 국산 굴삭기의 심장에 해당하는 부분에 굉장히 중요한 핵심 부품에 일본산 엔진을 얻느냐, 우리나라는 그만큼 기술이 없느냐, 이런 질문들을 아마 그 지난번 시승기라든지 이런 거에서 좀 써주신 분들이 많이 계셨었는데, 그거에 대한 좀
팩트 체크를 좀 해드리려고 그래요. 지금 현대 미니 굴삭기는 보면은 6톤급 이하 굴삭기들은 모두 지금 일본 엔진이 들어가 있어요. 얀마 엔진이라든지 구보다 엔진이 들어가 있는데, 그 엔진을 쓰는 이유는 사실은 딱 한 가지입니다. 싸서 쓰는 겁니다. 싸서. 사실은 지금 저희 국내에 현대나 두산 또 뭐 엔진 업체들이 좀 중소기업이 좀 많이 좀 있어요. 실제로 지금 얘네들은 굉장히 소형 엔진인데 기술이 없지가 않아요. 실제로 아마 현대나 두산에서 만드는 엔진들은 일본에서 만드는 구보다나 얀마에서 만드는 엔진들보다 내구성도 사실은 훨씬 좋고, 뭐 여러 가지 성능이라든지 연비면이라든지 훨씬 좋게 만드는 기술을 저희가 지금 가지고 있고요. 기업 입장에서는 굉장히 뭐 가성비라 그러나 그런 것들을 좀 굉장히 많이 따져야 되기 때문에 영업적인 부분에서 그렇게 좀 해결을 하고 있는 거고, 실제로 아마 6톤 이상급 되는 대형 굴삭기들에서는 일본산 굴삭기가 많지 않아요. 거의 뭐 없다시피 하고요. 실제로 보면 엔진을 만드는 데 있어서 소형 엔진보다는 대형 엔진이 훨씬 더 기술이 많이 필요하고요. 결코 기술이 떨어지거나 기술 수준이 낮아서 지금 일본 그 엔진을 쓰고 있는 거가 아닌 거니까 그거는 좀 잘 참고로 봐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굴삭기에 일본산 엔진이 들어가 있다고 해서 우리나라의 어떤 엔진을 만드는 기술이 떨어지거나 그런 것들이 절대 아니니까 그런 것도 좀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지금 운전석에 앉았고요. 몇 가지 조금 변화들이 있어요. 가장 지금 크게 눈에 띄는 것들이 좀 몇 가지 있는데, 일단은 그 주행 레버가 많이 개선이 됐습니다. 옛날에는 이렇게 한 번만 꺾이면서 이 레버가 여기쯤 와서 조금 뭐라 그럴까요? 이렇게 너무 당기게 되면 다리에 자꾸 닿거나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요거를 지금 2번 정도를 꺾어서 뭐 3번을 꺾었네요. 여기서 한 번, 여기서 한 번, 이렇게 3번을 꺾어서 이렇게 주행 레버를 이렇게 사용하기에 굉장히 좀 안정적인 구조로 잘 가져다 놨고요. 밑에 그 주름 고무라 그러는데, 그것도 보면은 옛날에는 조금 뭐라 그럴까요? 조금 이렇게 싼 듯한 느낌이 있었는데, 지금은 굉장히 요 전용으로 만든 것처럼 잘 만들어 놨고요. 그 다음에 조금 특이한 거 하나는, 지금 이 R17Z 같은 경우는 보면 이 주행을 하는데 1속 2속 스위치를 뭐 이쪽이나 모니터 쪽이라든지 이쪽에 달아놓은 게 아니라 이렇게 주행 레버에 스위치를 지금 달아놨어요. 그래서 이게 아마 이렇게 여기에 요 위치에다 이거를 다는 게 현대 말고 다른 곳이 있었나 지금 제가 생각나는 곳이 없거든요. 근데 이게 뭐 좋을 수도 있고요. 사실은 하기는 저희가 보면 이 주행을 하는 과정에서 일속 여기서 하게 되니까 뭐 좀 아이디어 같긴 한데 뭐 나빠 보이지는 않고요. 자, 그리고 또 눈에 띄는 거 하나는 요 그 블레이드 레버가 굉장히 좀 견고해졌어요. 옛날에는 좀 굉장히 얇은 요렇게 봉으로 해서 이게 하다 보니까 어디 걸려서 조금 데미지를 입고 그러다 보면 굉장히 헐렁헐렁 돼서 조금 이렇게 빠질 것처럼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굉장히 조금 짧아지면서 굉장히 굵어지고 견고해져서 굉장히 좀 좋아졌습니다. 이 부분은. 그리고 이제 모니터가 기본적으로 좀 바뀌었는데요. 아마 초기 모델들 중에서 이제 습기 좀 차고 그런 모델들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문제점들이 있었는데 완전히 지금 개선된 게 보이고 있고요. 이게 그 전자비례 지역 방식을 채택을 하고 있죠. 그래서 보면 이 엄지손가락 쪽에 보면 엄지손가락으로 브레이커라든지 집게를 좀 제어를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지금 아마 동급 굴삭기들 중에서 지금 이렇게 전자비례가 제어가 들어간 게 아마 현대 거가 유일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다른 장면은 제가 본 적이 없었는데, 사실은 지금 요거 부품만 들어가는 것만 하더라도 굉장히 어떤 경쟁력이 좀 될 것처럼 보이고, 실제로 지난번에 보면은 이제 현대 거를 지금 고려를 하시는 과정에서 집게라든지 그런 걸 사용을 많이 하시는데, 이 집게를 밟고 있고 이렇게 하는 게 너무 좀 힘들어서 이 연골 쪽이 좀 많이 안 좋아지셨다 그런 분들을 좀 제가 몇 번 뵈서 이 핑거로 하는 것 때문에 현대 거를 좀 고려하신다는 분들도 제가 몇 분을 좀 만나본 적이 있고 그랬었어요. 어쨌든 지금 뭐 굉장히 좀 좋은 옵션이라고 제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자, 이제 운전을 하면서 동작성이라든지 이런 것도 좀 보도록 할 건데요. 시동이 그냥 걸면 안 걸리고 안전레버가 올라와야 시동이 걸리게 되어 있고요. 프로그램이 되어 있고요. 자, 이제 RPM을 높여서 지금 R17Z 같은 경우는 초기보다 유압이라든지 이런 쪽에 세팅이 좀 많이 바뀌었다고 관계자분께서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지금 잠깐 이렇게 모는 과정에서 제일 첫 번째로 오는 건 뭐였냐면, 지금 R17Z에 RCV 레버가 이게 있는데, 사실은 국내 시판 중인 요 동급 모델 중에서 이게 제일 비싼 레버라고 제가 알고 있어요. 이게 그립감도 좋고, 사실은 이게 이제 현대 굴삭기도 보면 아주 대형급 굴삭기에서 쓰는 그 레버를 지금 그대로 이렇게 쓰고 있거든요. 이게 굉장히 좀 비싼 레버라고 좀 관계자분께서 많이 좀 강조를 해주셨는데, 이게 지난번에서는 좀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좀 흐물흐물한 느낌이 있었다 그러면, 지금은 이게 굉장히 뭐라 그러죠? 그러니까 조금 좀 약간 좀 단단하게 좀 세팅이 돼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 일단은 처음 느낌에서 굉장히 좀 많이 오고 있고요. 운전을 이렇게 좀 여러 가지로 해보게 될 건데, 현대 이게 초기 모델들이 보면
그 스윙이라든지 이런 속도에 비해서 암 속도가 좀 굉장히 느린 듯한 느낌들이 좀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스윙 속도는 뭐 변동이 없는 것 같은데, 스윙 속도는 변동이 없고요. 암 속도가 조금 확실히 좀 빨라진 느낌이 살짝 있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예, 세팅을 좀 살짝 한 것가 확실히 느껴져요. 암 속도가 좀 굉장히 느린 부분이 있었는데 암 속도가 좀 확실히 빨라졌고, 이게 아마 작년 모델하고는 또 조금 다른 부분이 있네요. 작년 모델하고는 예, 암 속도가 확연히 조금 빨라진 게 느껴지고 있고요. 1.7톤 굴삭기들은 지금 국내 시판 중인 모든 굴삭기들을 대부분 보면 지금 아마 이제 6톤급 정도, 3.5톤급 정도부터는 이제 그 디스크를 따로 둬요. 그러니까 유압식 디스크를 넣어서 움직이게 되면 디스크를 풀르고, 놓게 되는 순간 디스크를 잡아서 강제로 이렇게 디스크를 잡아서 쓰는 방식들이 되고 있는데, 사실 이런 미니 굴삭기들은 보면 그런 디스크가 따로 있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유압을 끊어서, 그러니까 밸브를 잠금으로 인해서 이렇게 쓰게 돼 있는 좀 그런 방식들을 쓰고 있는데, 지금 현대 그 초기 모델들이 보면 이게 스윙 시에 좀 스윙이 많이 흐른다는 그런 좀 그 지적들이 좀 있었어요. 그런데 뭐 대형 굴삭기들처럼 확확 이런 잡는 느낌이 막 있는 정도는 아니지만 상당히 많이 좀 잡혀 있어요. 약간 디스크가 들어있는 게 느낌이 약간 올 정도로, 예, 조금 뭐 화면상이 얼마나 보일지 모르겠지만, 예, 굉장히 좀 잘 쓰고 있고요. 예, 디스크가 좀 성능이 많이 개선된 것들이 확실히 보이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의견이 많이 들어가 있기는 한데, 아마 동작성은 국내 시판 중인 굴삭기 요 동급에서는 지금 뭐 현대 2020년에 생산하는 모델들 중에서는 가장 좋지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리고 실제로 아마 이제 요거를 시운전을 하시는 분들도 그런 얘기를 많이들 해주셨는데, 동작성은 지금 뭐 제 생각에는 가장 좋은 것 같아요. 국내 시판 중인 모델들 중에서, 동급 모델들 중에서는 빠르고 부드럽고 힘이 세고 그렇습니다. 이렇게 잘 아시겠지만 뭐 세 개를 갖추기가 사실 쉽지가 않죠. 그런데 예, 많이 확실히 개선도 많이 됐고요. 힘이 굉장히 세고 좀 그런 것들이 느껴지고 있고요. 동작은 확실히 예, 초기 모델보다 좀 세팅이라든지 이런 걸 많이 만지고 이렇게 되면서, 많이 만지게 되면서 굉장히 동작이 좋아진 게, 예, 카메라상으로도 좀 보일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 코방화 현상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그 평탄 작업을 하고 날 때 끝까지 이렇게 뻗어서 들어오게 되거나 이런 거 하겠는데, 예, 그런 것도 보이시는 것처럼 좀 많이 잡았고요. 카메라상으로 얼마나 보일지 모르겠지만, 자, 보세요. 코방화 현상이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이제 많이 안 일어나고 있어요. 보면 훅 한번 찍혀서 오거나 그래야 되는데, 예, 거의 예, 굉장히 잘 되고 있고요. 스윙도 굉장히 브레이크 성능이 좋아지고, 속도가 빨라지거나 그런 것처럼은 안 보이는데, 암 속도는 좀 확실히 개선이 됐네요. 그런 것들이 보이고 있고, 자, 이제 주행을 좀 해보도록 할 건데, 이 주행도 보면 이게 좀 무슨 느낌이라 그래야 되지? 굉장히 부드러워요. 탔던 그 17급들 탔던 장비들 중에 이거보다 부드러운 주행이 있었던 것 같지는 않아요. 굉장히 기분 좋게 미끄러지듯이 이렇게 쭉 나가고 있고요. 자, 이제 토끼, 그러니까 2속으로 한번 놔보고 좀 주행을 하고 있는데, 예, 2속으로 놓더라도, 예, 회전을 할 때, 그쵸, 토크가 조금 떨어지긴 하는데 굉장히 부드럽게 잘 나가고 있고, 이게 지금 아마 자동은 아닐 것처럼 보이거든요. 지금 가는 걸로 봐서는. 근데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무게가 이쪽으로 쏠리게 되니까 이쪽 바퀴는 그냥 헛돌고 있는데, 자동 뭐 1속 2속으로 가다가 부하가 걸리게 되면 자동으로 2속으로 바뀌거나 그런 기능은 지금 없는 것처럼 보이고요. 자, 힘은 어쨌든 부드럽거나 이런 거에 있어서는, 예, 굉장히, 예, 좋습니다. 굉장히 주행하는 데 있어서 불편함이 없고 굉장히 부드럽고 좋아요. 뭐라 그럴까요? 이 타이어가, 그 타이어가 아니죠. 이 트랙 자체, 이 패드가 되게 두꺼워서 그 충격이 굉장히 많이 흡수되는 좀 그런 느낌이 막 오고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운전을 하는 과정에서 보면 그 기존의 현대 R17Z가 하나 불편한 게, 저는 개인적으로 어떤 게 있었냐면, 요쪽에 그 의자, 지금 뭐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요쪽에 의자 이렇게 앞뒤로 움직이는 바가 앞으로 좀 돌출이 많이 돼서 자꾸 제 종아리를 좀 찍는, 좀 그런 종아리가 좀 이렇게 자꾸 이렇게 걸리적거려서 좀 불편했던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요거를 좀 어떤 그 소비자들 의견을 좀 많이, 고객들 의견을 많이 반영해서 이렇게 안쪽으로 구부린 건지 형상 변화를 주면서, 예, 지금은 전혀, 예, 닿지가 않게 돼서, 예, 불편함이 없이 잘 만들어 놨습니다. 그렇게 됐고, 흙을 좀 부하를 좀 걸어서 이게 견인력이라든가 이런 걸 좀 봤으면 좋겠는데, 자, 어쩔 수 없이 그냥 땀을 좀 세게 파는 걸로, 예,
부하를 좀 봐야 되는데, 이게 보면 제가 이제 분명히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게 그 뭐 일본 제품들이라든지 뭐 이렇게 많이 굴삭기 운전을 제가 좀 일부러 막 이렇게 타보고 좀 될 수 있으면 많이 좀 접해보려고 많이 하고 있는데, 이 암의 이 힘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부드럽기도 하고 굉장히 속도도 좀 느린 편 아니고요. 힘도 이게 약하지 않은 것처럼 보여요. 이게 동작성만 보면 솔직히 국내 일반 제품하고 뭐 떨어지고 이런 정도가 아니라 지금 사실은 뭐 훨씬 나은 정도가 나오고 있거든요. 동작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이게 주행을 하는 과정에서 나도 모르게 자꾸 이 이속 스위치를 조금 누르게 되는 그런, 익숙하지 않아서 그런 불편함들은 조금 있기는 하네요. 자, 이렇게 돌멩이 같은 것도 내 맘대로 의도대로 이렇게 살짝 감아서 넣을 수가 있고요. 예, 속도가 제어가 굉장히 지금 운전자 의도대로 잘 되고 있어요. 보면 이렇게 쳐낼 수도 있고, 흙을 살짝 와서 이렇게 나한테 살짝 던질 수도 있고, 예, 그죠? 이렇게 오다가 이렇게 흙을 던져낼 수도 있죠. 이렇게 던져낼 수도 있고, 예, 동작이라든지 부드러움이라든지, 예, 굉장히 동작은 좋습니다. 많이 개선이 된 현대건설기계 R17Z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아시겠지만 현대건설기계가 지금 세계적으로 봤을 때 대형 굴삭기는 굉장히 좀 뭐 소위 말해서 잘 나가고 있는 편이죠. 그런데 사실 이제 미니 굴삭기 같은 경우는 보면은 이게 역사가 좀 짧다 보니까 뭐 자잘자잘한 문제들이 좀 있었던 것도 사실이고 그래요. 그런데 지금 어쨌든 상당 부분 개선이 됐고, 지금 뭐 제품력으로 봤을 때는 지금 국내에 들어와 있는 뭐 이렇게 다른 뭐 외국 브랜드들보다 뭐 조금 어느 정도 따라간다 이런 정도가 아니라 사실은 좀 앞서는 부분들이 훨씬 많은 것처럼 저는 생각이 들고, 개인적인 의견이긴 합니다만 훨씬 좀 앞서 있다라는 좀 그런 부분도 많이 느낄 수 있거든요. 현대 굴삭기가 지금 보면은 미니 굴삭기를 만든 지가 불과 한 10여 년 정도밖에는 지금 되지 않아요. 역사가 굉장히 짧지만 뭐 개천에서 용났다 그러나요? 굉장히 지금 많이 발전을 하고 오히려 지금 막 앞서가고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을 지금 제가 받았습니다. 잘들 아시겠지만 지금 장비 성능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보면 지금 결코 뒤지지 않거나 막 앞서는 부분들이 막 있는 것 같은데, 한 가지만 좀 잘 되면 좋을 것 같아요. 내구성. 이게 사실은 내구성만 좀 어느 정도 받쳐준다 그러면 현대굴삭기를 선택을 하거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전혀 망설임이 없을 것처럼 좀 개인적인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 현대 관계자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보면 내구성을 좀 높이는 데 있어서 많이 좀 노력을 좀 해주셨으면 하는 좀 바람이 있습니다. 사실은 지금 현대굴삭기는 팔면 팔수록 어떤 그 이득보다는 손해가 좀 나는 상황이라고 하더라고요. 내부의 부품들이 보면 상당히 외국산 부품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데, 그 부품이 들어와서 우리나라에 쓰이고 있는 거랑 어떤 브랜드가 들어오는 거랑 굉장히 다른 상황이에요. 현대 굴삭기를 보게 되면 실제로 내부에 어떤 외국산 부품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 건 사실이긴 해요. 그런데 뭐 기술이 딸리거나 그래서 지금 외국산 부품을 쓰는 거는 아니라는 거를 좀 알아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 이게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구보다 엔진이 들어가 있고 뭐 얀마 엔진이 들어가 있고 막 이런 굴삭기들이 있는데, 이 엔진이 다품으로서 국내 수입해서 들어오는 부품으로서 쓰이는 거랑 어떤 브랜드가 들어오는 거랑 어떤 시장에서 굉장히 의미가 좀 굉장히 다르다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 부품으로 들어온 거는 어떤 과정에서 그냥 쉽게 바꾸거나 이렇게 될 수가 있는데, 브랜드가 들어와서 어떤 그 고객들한테 신뢰를 얻고 이렇게 자리매김이 돼버리면 아닌 말로 그 국내 시장 같은 걸 좀 뺏기는 좀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고, 이래서 조금 어떤 굴삭기 쪽에 있는 사람으로서 걱정이 되는 부분도 있고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어쨌든 국산품을 애용합시다.